안녕하십니까. 신규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훌쩍 넘어가고 3년 반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병사 단 한 명이 영화의 한 장면을 찍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영화인데요. 병사 한 명이 장갑차 하나를 적진에서 구해왔습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해온 것도 아니고 장갑차 하나를 구해왔어요. 그리고는 정말 이거 앞으로 한 100년, 200년 후에 역사책에도 남을 그런 명언을 남겼는데, 이야, 병사 수준이 이렇나 생각되는데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제너럴 아토믹스사는 YFQ-42A 무인 전투기죠. 올여름에 첫 비행한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태국 정부는 중국산 잠수함 6, 7월에 최종 의사결정한다. 중국 잠수함 한 척 계약했다가 지금 몇 년 동안 논란이 되어 있는데, 그거 6, 7월에 최종 결정 내리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공군 협력 전투기 CCA 프로그램에서 경쟁 중인 두 업체가 연이어 초도 비행 예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5월 1일 안두릴사가 YFQ-44A 지상 활주 실험이 시작되어 조만간 초도 비행에 나설 것이라는 예고를 한 데 이어 경쟁사인 제너럴 아토믹스도 YFQ-42A의 지상 활주 실험과 올여름 첫 비행을 예고했습니다. 첫 1년 동안의 야전 부대 평가에서 신뢰성 문제가 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육군이 XM7 소총과 XM250 기관총을 각각 M7과 M250으로 재분류하고 정식으로 재직 채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초도 배치 단계에서 발견된 결함들은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인데, 과연 모든 기술적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세대 전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 공군은 4.5세대 성능 향상 모델을 더 도입하려는 모양입니다. 데이비드 올빈 미 공군 참모총장이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F-47, F-35, F-15EX와 같은 신형 기체 도입은 물론 F-16 블록 80에 대한 검토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최근 JDAM과 SDB 투발 수단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미그-29 전투기들이 새로운 전술을 도입해 생존성을 높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적어도 침투 비행으로 SDB와 JDAM의 투발 거리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미그-29들이 저고도에서 애프터버너를 켜서 급가속한 뒤 이 운동 에너지를 활공폭탄에 실어 날려보내는 새로운 전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게 사실상 사기를 당했는데, 독일의 제재까지 맞아 신형 잠수함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태국이 최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독일과 파키스탄에 보내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에는 최종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과연 태국이 이 문제 많은 잠수함을 정말 구입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안두릴 그리고 제너럴 아토믹스 이렇게 두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 제너럴 아토믹스는 우리가 잘 아는 MQ-9 리퍼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미 공군의 몸티 전력이죠. 그러니까 미 공군의 F-35 또는 6세대 전투기 F-47이 지휘하고, 그리고 그 지휘를 받아서 전방에서 전투하는 무인 전투기가 바로 이제 이들인데, 안두릴은 5월 1일 그 지상 활주 테스트 했죠. 그리고 조만간 비행 테스트 한다 했는데, 여기 제너럴 아토믹 YFQ-42도 이제 지상 활주 실험, 그리고 올여름에 첫 비행 실험도 한다. 착착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XM7, XM250 6.8mm 소총탄을 쓰는 거죠. 5.56mm가 아니고 또 7.62mm가 아니고 6.8mm. 7.62mm는 너무 크고 무겁다. 그래서 5.56mm를 만들었는데, 요즘 방탄복이 너무 좋아지니까 5.56mm로 관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쐈는데 저기 죽질 않아요. 저기 죽질 않으면 내가 반격탄을 맞죠? 자, 이런 문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같은 산악 지역에서 저쪽 산에서 쏘는데 반격탄을 날릴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문제. 그래서 6.8mm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테스트를 1년 동안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죠. 제가 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들인데 쏴보니까 이 어떤 그 압력이 너무 세서 사거리가 길어지고 뭐 하니까 너무 세서 이 총열이 빨리 마모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총열이 빨리 마모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통상 이 5.56mm 탄 같으면 200발 들고 다니는데 이 6.8mm는 더 무거우니까 200발을 못 들죠. 그런데 병사들이 마치 5.56mm처럼 난사를 해서 그냥 뭐 전투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총알이 다 없어지더라.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걸 미국은 그거 뭐 운영하면서 개선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총열은 더 강력한 내구성을 가진 어떤 그런 합금으로 더 바꾸고 또 소총탄을 마구 난사하는 거 5.56mm 탄 쓸 때는 두드룩 두세 발씩 탁탁 이렇게 쐈는데 이제는 그냥 한 발씩 이렇게 전술을 바꿀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계속 하겠다. 그래서 미 육군이 계속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나토 탄 자체가 이제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죠. 그럼 이 총은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기존의 5.56mm 총보다 더 무거워요. 그리고 총알도 더 무거워요. 그러면 우리 병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야, 병사들 이제 군대 가려면은 이 뭔가 좀 이 체력 벌크업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헬스클럽도 좀 다니고 뭐 그래서 총을 들고도 뛸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이 총이 부담스럽지 않은 체력을 만들어야 되는 한국 젊은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F-16 1976년 나와서 지금 야, 100년 갈 기세입니다. 냉전시대 때는 뭐 10년이 멀다 하고 신형 전투기가 나왔는데 냉전 끝나고 나서 새 전투기 안 나오다가 F-35 나오면서 F-16이 이제 완전히 단종되는 것 같았다가 F-35 스텔스 전투기 써보니까 운영 유지비 좀 비싸니까 이 아주 싸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 픽업 트럭 같은 이런 전투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니 뭐 마트 갈 때 페라리 타고 가냐라고 미 공군 참모총장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픽업 트럭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F-16이 하는 건데 지금 F-16 블락 70 그래서 F-16V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버전에서 전자전 그리고 레이더 성능 뭐 압도적으로 좋죠. 그런데 자, 미 상원 의원 톰 커튼이 향후 10년만 놓고 보면 우리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인데 의회가 추가 예산 더 주겠다. 그러면 F-16 블락 80으로 우리의 타격 전력을 강화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야, 정말 개념 의원이죠. 의회가 예산 더 줄 테니까 지금 10년 동안 지금 F-16 블락 70으로 또 우리는 뒤처지지 않느냐. 계속 발전하는데. 그래서 F-47 뭐 이런 거 나오기 전에라도 이 F-16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계속 강력한 전투기로 쓸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 공군 참모총장이 수출형 변형을 가져와서 블록 80에 적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어디에서 생산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더 자세한 것은 보고 드리겠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과연 어디를 개량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10년 내에 바로 그냥 써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엔진이나 뭐 어떤 그 덩치 이런 것들을 슈퍼넷처럼 키우기는 저는 좀 애매하다. 그러면 지금 있는 그대로 여기에서 뭔가 좀 바꿔야 되면 소프트웨어, 전자전 능력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었는데 정말 F-16 대단합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제담, SDB 이런 거 쓰죠. SDB는 110km 날아가는 활공 유도 폭탄. 제담은 이제 더 강력하고 그런 건데 2000파운드 기준으로 고고도, 고속으로 투하했을 때 31km 날아가죠. 그런데 생존을 위해서 저고도로 저공 침투해서 제담, SDB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사거리가 안 나와요. 사거리가 안 나오면 적진으로 더 또 접근해야 되죠. 그러면 또 방공 무기에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 보시는 것처럼 저공으로 쫙 날아가다가 급가속에서 F2번을 빡 켜고 급가속에서 쭉 올라가서 속도, 고도 쫙 확보해서 그리고는 투하하고 빠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전술을 바꿨다. 이제 연료 아끼지 마라. 그냥 사거리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건데 진작에 이랬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자, 태국 정부가 사실 이 중국산 잠수함 이거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고 그 계약대로 중국이 이행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돈은 지금 80억 바트를 줬어요. 3,380억 우리 돈으로 줬는데 엔진이 원래 계약은 독일제 엔진 갖다 붙이기로 했는데 태국의 왕이 독일이 봤을 때 이 태국 왕 저 사람 믿고는 이 뭐 인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여긴 제재 대상이 안 돼. 이렇게 해서 그 엔진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제 엔진 붙여준다고 하니까 중국제 엔진 어떻게 믿어? 해서 지금 몇 년째, 5, 6년째 지금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6, 7월에 최종 의사결정하겠다라고 하고는 국방부 장관이 파키스탄 갔습니다. 파키스탄도 이 039 중국산 엔진 집어넣은 잠수함 8척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인도는 받지 않았지만 야 니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지금 한 척 지금 나왔으니까 그거 현지에서 운영해보니까 어떻디?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독일 또 만나서 그 엔진 정말 안 줄 거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뭐 그런 협의 끝에 6, 7월에 최종 결정한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니 그냥 친미국가로 계속 남아 있었으면 좋았을 걸 왜 그렇게 중국과 친해서 이렇게 힘들게 허덕이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특수전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차량 수리병이 적진에 침투해 파괴된 차량을 끌고 탈출하는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제가 된 이 수리병의 한마디가 더 영화 같다는 찬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소속의 한 차량 수리병이 적의 대전차 화기에 피격돼 적진에 버려진 M랩 장갑차를 되찾기 위해 혈혈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가 파괴된 장갑차를 끌고 아군 진영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예하 특수부대인 티무르 그룹은 소속 병력이 쿠판스크 방면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의 대전차 무기에 차량이 피격됐다라며 장갑차는 미국제 맥스프로였고 대전차 화기에 피격되었지만 죽거나 다친 인원 없이 모두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복귀한 대원들로부터 차량이 파괴된 채로 적진 한복판에 버려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차량 수리병은 자신이 직접 그 차량을 되찾아 오겠다며 백주 대낮에 혈혈단신으로 차량이 버려진 장소로 침투했습니다. 러시아 드론의 감시를 피해 차량이 버려진 곳에 도착한 이 수리병은 먼저 엔진이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시동이 걸리자 전속력으로 차를 돌려 탈출을 시도했는데요. 맥스프로 차량은 바퀴 4개 중 1개가 파괴돼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려웠지만 불꽃을 튀기며 달린 끝에 아군 진영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맥스프로는 21톤의 사륜구동 지뢰방호 장갑차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돼 왔는데요. 그만큼 피해도 많아 상당한 수량이 전장에 버려진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리병은 전쟁이라는 것은 의지와 군수 지원 능력에 대한 실험이다 라는 명언까지 남겼는데요.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그야말로 한 편의 영화를 찍은 이 병사, 부디 이번에 받은 포상휴가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병사가 아니 그냥 수리병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갔다 올게요.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이랬다는 겁니다. 자, 이 맥스프로 장갑차는 아프간전, 이라크전에서 쓰기 위해서 미국이 그때 뭐 지뢰가 워낙 많았으니까 급적 폭발물 그래서 이 차량 하부를 V자로 만들어서 밑에서 지뢰가 터지더라도 폭발력이 V자로 해서 비껴나가게끔 만들어서 내부에 탑승한 인원이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설계한 그런 지뢰 방호 장갑차입니다. 트럭 형태로 생겼지만 21톤이에요. 아주 높아요. V자로 파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M랩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덩치 큰 버전이 바로 이 맥스프로고 이 맥스프로를 한 9,000대 이상 생산했어요. 미군이. M랩 계열 한 4만 대 생산했는데 9,000대 정도 이 맥스프로인데 자 이걸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정말 뭐 아주 많이 갖다 줬다라는 건데요. 많이 쓰니까 파괴도 많이 됐을 테고 또 유기도 많이 했을 테고 그렇겠죠. 자, 특수부대들이 쿠판스크 지역에서 적진에 침투하는 용도로 이거 타고 들어갔다가 뭐 지뢰를 밟았는지 이 뒷타이어, 뒷바퀴가 박살이 난 겁니다.
그리고는 특수부대들은 자기 임무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는 뒷바퀴 이렇게 됐으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도보로 기지로 돌아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비병이 아니 그걸 그러면 됩니까? 제가 갔다 올게요. 하고는 간 겁니다. 그리고는 이 바퀴 하나가 없으니까 불꽃을 그냥 여기 지금 흙밭인데 이렇게 불꽃이 튀어요. 차 바퀴 3개로만 그냥 지금 달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정말 뭐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마 드론의 지원은 받은 상태로 간 것 같은데 혼자서 지금 조수석 문이 열려 있고 그냥 뭐 바퀴 하나가 없으니까 막 삐뚤삐뚤 계속 지금 왼쪽으로 쏠려요. 그러면서 지금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이 말을 했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의지와 군수 지원 능력에 대한 실험이다. 아니 병사가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 위에서 이런 말 하라라고 전문 공보실에서 시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전쟁이라는 것은 의지, 나는 의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의지, 그리고 군수 지원 능력. 자기네들이 이제 정비병이니까 사실 뭐 후속 군수 지원 안 되면 전쟁 못 하는 거죠. 군수 지원 능력에 대한 실험이다. 라고 전쟁을 정의했는데 이거 아마 앞으로 군사학책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명언인데 병사가 이런 이야기. 네, 어쨌든 포상휴가 받았다고 하는데 포상휴가 아니라 거의 뭐 1급 무공훈장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대단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